한국인의 음식 문화가 맵부심이라고 하죠. 누가 더 매운 거 잘 먹냐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인의 음식 문화가 위험 발생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식습관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한국인의 문화가 위암 발생률에 한몫했다. 정말 알고 보면은 되게 따뜻한 문화였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따뜻하지 않고 서로를 죽이고 있는 문화였던 거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너무 잘 걸려서 문제인 거죠. 전 세계 발병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 위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배예요. 우리나라가 위암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덩달아서 위암 수술 기술도 미국에서 막 배우러 오는 거죠. 수술 기법을.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은 위암 수술 1인자 이렇게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 게,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많은 경험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위암 발생률이 너무 높아서 나도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증상이 없어서 또 무서운 거죠. 조기 위암의 80~90%가 무증상이 없고 10%만이 아주 비특이적인 속쓰림을 호소했을 정도로 그냥 증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된 다음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무서운 거거든요. 췌장처럼 우리 종특이 있어서 위암이 또 잘 걸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인의 음식 문화가 맵고 짜고 이런 걸 잘 먹으니까 그래서 위암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왠지 이제 매운 거에 대해서 맵부심이라고 하죠. 누가 더 매운 거 잘 먹냐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엽기 떡볶이 예전에 엄청 매운 거 많았었잖아요. 유행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인의 음식 문화가 매운 거를 좀 좋아하는 음식 문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랑 위험 발생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 외에 다른 식습관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암과 관련이 있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식습관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암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습관이 이제 오식이라고 5가지 식사 습관이거든요. 과식이 있고, 속식이 있고, 야식이 있고요. 뜻이 짜식이에요. 과식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먹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그만큼, 여러분 아시죠? 위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 먹방 유튜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죠. 그분들도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막 위가 막 있는 대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난 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본인의 모습보다 훨씬 더 로딩을 걸쳐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거기에다가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고요. 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많은 음식들을 소화를 시키는 게 위의 역할인데, 그거를 녹이기 위해서 위산이 정말 미친 듯이 나와야 되고, 미친 듯이 나오다 보면 이게 역류를 막 하게 되죠. 날카로운 음식을 먹었다든지 까실까실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무심코 노출이었던 위 점막에 살짝 상처가 나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위 정상 세포가 이제 녹아나는 거죠. 그런 위해가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암세포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유튜버 먹방 얘기를 하셔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배고팠던 상태니까 허겁지겁 막 먹게 돼요. 그리고 친구 뭐 결혼식 뷔페나 행사 같은 데 가셨을 때 맛있는 음식 막 나오면 평소에 못 먹던 건데 많이 먹어놔야겠다 이러면서 막 입에 꾸겨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위가 막 부풀어 오를 정도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래서 식물 올라오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많이 먹어서 좋다는 표시가 아니고 위가 여러분한테 가하는 경고입니다. 내 위세포가 죽고 있으니까 이거를 명심해라. 이런 식습관을 가지시면 위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속식은 빨리 먹는다 소리죠. 이게 과식과 속식은 사실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다 보면은 배가 찬 거를 못 느끼게 되고, 구겨 넣게 되면은 이게 과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속식도 되게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거, 이거 자체가 안 좋고, 느릿느릿 드시면은 포만감이 많은 양을 먹기 전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위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식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인데, 야식은 말 그대로 밤에 식사를 하시는 거죠. 내가 잠을 자더라도 내 위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물 외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 그게 내장 기관도 잠들게 하는 겁니다. 위가 누운 상태에서 일을 하면 위식도 역류가 더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야식을 하셔도 위세포가 죽어날 수 있습니다. 뜨식도 마찬가지, 뜨거운 거를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세포와 식도를 따라서 점막세포가 다 타 죽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등록이 될 만큼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 위세포가 화상을 입는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짠 음식도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닷물 먹으면 막 짜다고 느껴서 자연적으로 맹물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고농도의 음식이 들어오면은 내 혈관 애들이 말라서 배추김치 절이는 거랑 똑같아요. 김치에서 물이 쫙 빠져나와요. 삼투염삭이죠. 그러면은 똑같아요.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고염도에 노출이 되면 세포 속에 물들이 빠져나가요. 세포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몸 세포에 위해를 가하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짠 음식 자체가 위 점막과 내장기관의 점막을 자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점막 세포들한테 뭔가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전체 세포들한테 힘들어지는 영향을 끼치고, 그게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면 만성병인 거예요. 당뇨랑 마찬가지로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니까 위 세포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젓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짠 고염도의 음식인데, 이 젓갈 안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짠 음식들 자체가 그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소금을 때려 부어서 플러스 첨가물까지 넣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려고 짜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몸에 좋을 게 없고 위세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오식 중에서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 뚝배기 국물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해장국이라든지 이런 국밥 같은 것들 뚝배기 배달해서 딱 오잖아요. 뚝배기가 거의 막 90몇 도까지 이를 정도로 너무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중장년층의 이제 어르신들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막 거의 5분 안에 드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루룩 드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안 좋은 음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명심하셔서 일상생활에 음식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많이 감염률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에 한몫했던 거가 바로 이 균인데,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보통 잠복을 하 있다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 위 점막 세포를 그냥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위샘 세포들을 그냥 죽이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헬리코박터균은 침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술잔 돌리기 문화나 같은 밥 반찬 공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서로 한마디로 침 썩는 행위죠. 이런 나쁜 습관들과 문화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퍼지는데 되게 한몫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개인주의가 많아지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서 일단은 이런 문화 자체를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그 정문화가 이 위암 발생률에 한몫했다. 정말 알고 보면은 되게 따뜻한 문화였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따뜻하지 않고 서로를 죽이고 있는 문화였던 거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은 이게 되게 정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서로 인식을 바꿔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얘네들이 명백한 위암의 발생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에서 가능하니까 꼭 한번 건강검진 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아예 내가 위암에 자주 걸린 적이 있다. 이분들은 만성위염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별거 아닌 위염이어도 위염 진단을 자주 받으셨던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염을 처음에 몇 번 걸리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이제 표재성 위염에 걸리시는 분들이 정상 세포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만성 위염으로 가고요. 만성 위염이라고 하면 위 정상 세포들이 조금 쪼그라졌다, 위축됐다 이 소리예요. 그게 또 지속이 돼서 방치가 되면은 어쨌든 만성 위염인 분들도 위암에 걸릴 확률이 6배까지는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또 방치를 하시면 나중에는 뭐 장상표 위생이라고 해서 위 정상 세포가 너무 힘들어서 소장 세포로 대치가 되는 거죠. 애가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은 탈바꿈 하겠습니까?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위암에 가까이 왔을 정도로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가게 돼요. 위염도 진행을 하게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위염을 자주 앓으신 분들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50대 남자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많이 걸렸기 때문에 50대 이후 많이 조심하라고 했지만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30, 40대 환자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위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기 위암 발견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료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내시경만 잘 받으시면 얼마든지 초기에 발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0, 40대가 되셨다 하면 위내시경을 기본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선종이 태어나서 위암으로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항상 걸리거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선종이 대장암으로 가기까지 평균 5에서 10년 걸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고요. 위암 같은 경우는 대장암보다는 조금 진행이 빠를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도 2년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시경 뭐 한 끼 굶으면 바로 가능한 검사니까 30대가 됐다 그러면 위내시경 꼭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공포 조장하지 마라, 제가 그런 댓글을 바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진단이 되시는 거를 저는 기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명심하셔서 내가 최근에 위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꼭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전 세계 발병률 1위를 찍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의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특징상 오식과 관련된 암이다. 즉 속식, 그 다음에 과식, 뜨식, 야식, 짜식 이런 애들이 다 위암 발생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오식에서 뭔가 동떨어져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 사실 솔직히 하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도 여기서 몇 개는 뭐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아예 금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이 오식과 거의 뭐 멀어질 수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알고 지키는 거랑 모르고 지키는 거랑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거를 명심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 건전한 방향으로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오늘 영상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친구들과 가족분들께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